제56포인트 선의취득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우리가 20년, 21년도 우리가 그 시험에 출제가 됐고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또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총론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의의 보겠습니다. 실질적 하자인은 형식적 자격자인 양도인, 배서 및 교부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 그죠? 우리가 이제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서의 경우는 이제 최종적인 배서 연속에 의한 최종적인 소지인이 이제 우리가 권리자로 추정받는 거고요. 무기명증권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점유자가 추정받는 거죠. 그래서 권리자로 추정받는 자로부터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배수교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엄상 수표상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밑에서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지엄은 미완성엄이죠. 그래서 이제 백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김영란의 서명 하나가 있고 통상 이제 발행이 이제 주로 많이 백지 발행이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김영란의 서명 하나가 있고 우리가 어음수표 요건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흠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증권을 행사했을 때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권리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선의취득도 인정이 되고 행사의 경우는 보증권을 이제 행사하는 시기에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만 그래서 미완성 백지 엄수표의 경우도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가끔가다 나오죠. 문항으로. 18년도에도 나왔고요. 요건을 보겠습니다. 엄소지인이 배서 및 교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나 무기명증권의 경우는 무기명수표의 경우는 이제 교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최종적인 어떤 그 경우에 이제 교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런 거죠. 170배에서의 최종적인 소진이 보충도 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고 교부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부가 이루어지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제 배서죠. 최종적인 소진이 이제 배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인 권리자로 추정받는 자가 무권리자 등인 경우에 이제 악의 또는 양수인이 악의 또는 그거를 이제 알았다.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중과실이었을 때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으면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지 배서 금지 배서라든가 무담보 배서라든가 입질 배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 인적 한비도 절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입질 배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 이전적 효력은 생기지 않고 질권자로서 그죠? 자격 수혜적 효력이 생기는데 요거는 질권적인 범위 내에서 그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질 배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담보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설적 견해죠. 시험에서 나온 거고 백지식 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한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 18년도에도 나오고 20년도도 나오고 배서가 연속되고 최후의 배서인의 난에 기재하지 않은 어음을 소지하고 무권리자가 그 어음을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한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최종적인 최종 170배서의 경우에서 최종적인 어떤 소지인이 우리가 보충도 하지 않고 그죠? 배서도 하지 않고 교부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경우는 이제 교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앞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상속, 합병 이런 거는 선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다음에 지명채권 양도 방법은 의사표시 배서가 아니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한후 배서라든가 배서금지엄 이런 건 안 되고요. 추심위임 배서는 우리가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 추심위임 배서의 피배서인은 그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선의취득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득 상한 청구권도 이제 선의취득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리의 소멸이 이제 그 소멸시효, 그죠? 소멸시효 또는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시효 또는 권리부존 절차의 흠결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원인 및 자금관계에 이득이 있는 경우에 그죠? 어음수표상 소지인이 권리를 이득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득상한 청구권은 이제 이 어음수표상 권리가 없어져 버리고 어음수표상 인정되는 권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득상한 청구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명채권 양도라고 하는 법적 성질이 지명채권 양도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타소설이고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소수설의 견해가 이제 잔존물설이거든요. 이득상한 청구권은 기존에 나와 있는 권리의 잔존물이기 때문에 배서에 의해서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이 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수설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학설이죠. 소수설까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내면은 이제 소수설 잔존물설에 의하면 선의취득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수설과 판례 입장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 자격자다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인 배서 연속의 이제 배서 증권의 경우는 최종적인 그죠? 배서 연속이 이루어지고 배서 연속에 의한 최종적인 소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부 증권에서는 이제 최종적인 점유자가 그죠? 그 형식적 자격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로부터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하면 선의취득이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양도인의 위치가 되는 거죠. 양도인의 위치가 무권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권리자도 되고 습득자 절취자가 해당이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도 되고 그죠. 무권 대리인도 된다. 의사표시 하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좀 실질적 하자의 범위를 넓히는 거죠. 실질적 하자에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여기 이제 무권리자 등 제한 능력자 등 무권 대리인 등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주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권 대리인의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실질적 하자에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무권리자, 제한능력자, 무권 대리인 등으로부터 그죠 악의 중과실 없이 취득했다. 자, 도난 유실된 어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죠. 습득자, 무권리자, 양도인의 지위가 이제 무권리자적인 위치에 취한다. 그래서 선의취득에 취득되는 하자와 관련된 양도인의 범위는 이제 양도인이 실질적 하자에는 양도인은 무권리자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 등 무권 대리인 등도 포함이 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죠. 자, 그다음에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엄취득자가 배서인인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데 가실이 있는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는 거죠. 중과실로 몰랐다 그러면 악의가 돼가지고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되는데 악의 또는 중과실이니까 가실로 모르는 경우 또 시험에서는 경과실이라고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죠. 경과실이 바로 가실이잖아요. 경과실로 모르는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과실로 모르는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 우리가 판례에서 이제 시험에서 나왔는데 까다로운 내용으로 양도인이나 그 어음 자체에 의해서 양도인이 실질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판례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이제 이 부분 넘어가면 되겠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의 취득의 효과, 어음의 양수인이 어음성 권리를 취득한다. 원권리자에게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할 의무가 없는 거죠.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승계 취득하고 원시 취득, 이제 우리가 권리의 취득 방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앞서서. 근데 원시 취득은 이제 우리가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원시 취득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원시 취득의 방법과 승계 취득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설정적으로 처음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고 이제 처음으로 주주가 되는 경우 이제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주가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취득하는 자는 이제 승계 취득자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시 취득의 경우는 승계 취득이 범위가 아니고 원시 취득이다. 그런 예우가 뭐냐면 원 권리자가 있잖아요. 원 권리자가 있는데 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못하고 선의 취득자가 권리를 행사하니까 설정적으로 처음부터 취득하는 원시 취득의 범위다. 그래서 선의 취득의 범위는 설정적 취득, 처음부터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고 그다음 이제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주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이제 특정 승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서 이제 권리가 이전된다. 이런 어떤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특정 승계가 해당되는 거고 일반적인 어떤 권리 취득 방법은 특정 승계인데 상속이라든가 합병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권리가 그냥 깡그리 넘어가잖아요. 깡그리. 이걸 이제 포괄 승계다라고 하는 거죠. 포괄적 이전이 된다. 그래서 합병과 상속의 경우는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권리들은 이제 특정 승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설정 처음부터 이제 취득하는 경우 원시 취득은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된다. 뭐 우리가 그런 승계 취득이 뭐냐 원시 취득이 뭐냐 이런 거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하나 기억을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상속이나 합병은 포괄 승계다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보고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이 엄수법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문제를 풀어본다는 것도 조금 너무 힘든 부분들이고요.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되도록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은 시간에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최종적으로 좀 많이 좀 공부하고 이제 이 선의치득이라든가 김영란인 정도 이런 것들은 조금만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이제 조금 뭐 우리가 한 2-30 분만 봐도 우리가 맞출 수 있으니까 공부 좀 하고 들어가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다 같이 공부 좀 늦게 제가 시작을 해 가지고 다 공부를 못 시켜 드리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좋은 성적 내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강의를 마쳐 보겠습니다.